日本語の品詞がいろいろあります。일본어의 그 품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어의 그 품사와 이제 비슷한데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다만 우리말에는 없는 형용 동사形容動詞というのがあったり、違うところも当然、あるんですが、名詞がまずですね、圧倒的に多くの単語を保有しています。言語を問わず어떤 언어이건 간에 동사나 형용사 그러한 단어 의휘수보다는 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체로 그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 중에요. 90% 이상이 명사예요. 한번 생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물건 다 명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거 다 명사로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해도 보드, 책상, 의자, 컴퓨터, 화면, 마우스, 외래어, 과거에는 없었던 컴퓨터와 같은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령 그 연결하는 C타입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명사입니다. 모든 게 하나씩 명사가 있어요. 물건에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명사가 있죠.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추상명사 또 명사입니다. 근데 동사는요. 동사도 상당히 중요한 품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 동작이라는 게 그렇게 수천 수만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명사는 수만 개에 달하지만 동사가 천 개에도 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명사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 명사 중에서 그 어원이 한자어냐, 고유어냐, 일본어 고유어냐, 외래어냐 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それを語種と言います。で、語種は一般的に漢語、和語、外来語というふうに分類されます。で、もちろんこのうちの2つ以上の組み合わせで두 개 이상이 혼합되어서 혼종어, 혼주語というのもありますが、혼주語を除くとこのように普通は3つに分類されます。で、実際に、どの語種が多いかっていうのを、調査してみると、大体3分の2ぐらいが漢語だと言われています。日本語の中で。和語固有の言葉が6分の1ぐらい。外来語が大体6分の1ぐらい。それで和語と外来語を合わせて大体3分の1。3分の2は漢語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これは名詞全般について言われていることです。ジャンルによってはこれ、比率の差はだいぶ変わります。例えば、ファッションの業界、ファッションの世界で名詞に限って言うと、外来語どのぐらいだと思いますか？ファッションの世界では 90% 以上が名詞は外来語というふうにも言われたりしています。ただ、ここに書いてあるのは名詞全般に関する話です。じゃあ、医療用語はどうか、ちょっと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医療用語はどのぐらいか。それに関する何か、数値、統計とかは、特に確認してはいないんですが、これはある医学用語辞典の一部です。어떠한 이제 실제 용어 사전의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인쇄된 상태는 아니고요. 인쇄되기 전 엑셀 파일 상태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개초 촉초강, 개초 포리프쇼, 개세츠, 류기, 무스비메, パッと見た感じ、漢字が圧倒的に多いでしょう。外来語はこのページの中で、ポリープ多分一つぐらい、和語は結び目、これくらいじゃないですかね。他は全部漢語です。네, 요거만 보면은 90% 이상이 한자어예요. 어쩌면 95% 정도?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자가 많은 부분을 이제 캡처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도요, 의학 용어는 한자가 많아요. 간즈고가多いです。日本語でも韓国語でも。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 비율은日本語の名詞の語種別比率が大体こんな感じなんですが、韓国語も大体これと大きく変わりません。 한국어도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명사에서 대략 3분의 2 정도입니다. 외래어와 순우리말, 고유어를 합한 게 합쳐서 대략 3분의 1 정도고 한자어가 3분의 2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의학 용어는 이 비율보다도 좀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3분의 2 정도가 아니고 4분의 3, 그러니까 66, 7% 정도가 아니고 75% 정도, 또는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80 내지 어쩌면 85% 정도, 90 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외래어도 꽤 있으니까요. 그래도 80%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명사 전반에 비해서 의학 용어 중에서 차지하는 한자어 비율이 높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의학 용어가 딱 보면요, 한자에 관한 이제 지식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해요. 그리고 かなり便利です。日常会話では効果、この単語はあまり使いません。しかし、動脈硬化、動脈硬化。これ見ると、あ、動脈が硬くなる病気なんだというのがわかります。동맥이 굳어지는 질환이구나. 짐작이 가요.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지만 대충 그 질병의 특징은 이 질병명, 의학용어에 나타납니다. 그 한자라는 그 문자가 저는 상당히 그 훌륭한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리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문자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 정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表音文字ではなくて漢字は一般的に表意文字と言われていて、一文字で、英語だったら複数のいくつもの文字を使わないといけない情報を一文字で表すことができる。非常に便利な優秀な文字だと僕は思います。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족저라는 말은 평소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족저, 아시노소코,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족저근이라고 있거든요. 소코노 킨마크, ないしは 일본어대와 켄마크とも 言いますが、そこの炎症, 그 부위의 염증이다. 이 한자 보면 짐작이 갑니다. 다만 족저 한자를 모르면 그냥 족저라고 들었을 때는 그 추측이 어렵지만은 한자를 보고 혹은 한자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면은 어떠한 질환인지 큰 특징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 경색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이 경자도 어렵고 색자도 어렵습니다. 노고속. 근데 경색이라는 단어는 소통되지 못하고 막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냥 경색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경색, 둘 다 막히다라는 뜻입니다. 막힐 경, 막힐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막힌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뭔가 원인이 있어서 막히는 증상. 그게 뇌경색, 노고속. これも、脳卒中で、脳卒中で、脳卒中で뇌졸중입니다.結構多くの韓国人が 뇌졸중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간지대 코書いて 脳卒中, 뇌졸중이에요. これは見当つきますか? 노가 소츠,中, 짐작이 가요? 이거는 짐작이 안 가요. これは漢字を見ただけではすぐには
見当はつきません。ちょっとそれで気になってですね、왜 이런 한자를 쓸까?僕も非常に気になって、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조금, 다만 알아보는 게 뭐 크게 힘든 건 아닙니다. まず卒なんですが、この卒に禅と書いて、突然とかいう時のzen、自然のzenですね。卒zen、 한국 발음으로 하면 이제 졸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쓰진 않지만.卒zenというのが突然と大体同じような意味です。갑자기。갑자기라는 뜻의卒zenという単語があります。그리고中なんですが、食あたりという単語を皆さんご存知でしょう。食あたり。何か良くないものを食べて、あるいは自分の、体質に合わないものを食べて、消化ができないような、消化不良の状態になったような、時に食あたりと言います。あるいは当たるという動詞を使って何かを食べて当た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たりします。その当たるというのは、不良な状態、正常ではなくて、不良な状態になることを当たると言います。で、当たるというのを、この漢字、中という漢字を使って書くんですよ。このパソコンで今、変換が、うまくできないんですが、当たると、ひらがなでももちろん書きますが、中、漢字で中プラスひらがなると書いて当たると読みます。皆さん後で当たると書いて、ひらがなで当たると入力して変換をしてみると、最初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何回か押していると、中るという表記に変わるはずです。で、これは、つまり、当たるという時の中だと考えてください。異常状態を意味する中です。なので、つまり、これも、この病気の特徴を結局は漢字が表しているわけです。すぐにはわかりにくいけれども。つまり脳が突然不良な状態になること。それが脳卒中だ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漢字に関する知識があると、いろいろと便利です。医療用語を習得する上で。